자, 오늘 이것부터 한번 깊게 파헤쳐 볼까요? 지금 2026년 4월에 전 세계는 말 그대로 극단적인 모순, 그러니까 하나의 거대한 소용돌이 속에 빠져 있거든요. 네, 진짜 극단적이죠. 한쪽에서는 당장 오늘 밤에 미사일이 날아갈지 모르는 일촉즉발의 지정학적 위기가 최고조에 달해 있는데 맞아요. 근데 다른 한쪽에서는 단일 기업이 한 분기에 무려 57조 원을 벌어들이는 전례 없는 경제적 초호황이 동시에 터져나오고 있단 말이에요. 와, 57조라니 진짜 어마어마한 숫자잖아요. 그쵸. 지금 이 방송을 듣고 계신 영업인 여러분은 아마 오늘 아침 첫 고객과의 중요한 미팅을 앞두고 차 안에서 이동 중이시거나 아니면 미팅 직전 마지막 점검을 하고 계신 보험 그리고 재무 설계 전문가이실 겁니다. 사실 고객을 만나기 직전에 스마트폰으로 쏟아지는 수백 개의 뉴스 헤드라인을 전부 다 읽고 그 이면의 맥락까지 스스로 분석할 시간은 누구에게나 부족하거든요. 네네, 절대적으로 부족하죠. 그래서 저희가 오늘 아침 뉴스 브리핑이라는 이 거대한 정보의 산에서 가장 핵심적인 기업 악스들을 좀 분해해 보려고 합니다. 단순히 이런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라고 팩트만 나열하는 건 아무 의미가 없으니까요. 맞습니다. 오늘 우리의 미션은 아주 명확해요. 이 복잡하게 얽힌 뉴스들이 어떻게 유기적으로 맞물려서 당장 오늘 만날 고객의 지갑, 그리고 자산 포트폴리오, 생애주기 리스크에 즉각적인 영향을 미치는지 그 인과관계를 연결해 드리는 겁니다. 이 넘쳐나는 글로벌 이슈 속에서 팔짱을 딱 끼고 있는 고객의 마음을 단숨에 열 수 있는 예리한 아이스 브레이킹 소재를 발굴하는 거죠. 네. 그리고 왜 지금 당장 재무 점검과 리스크 대비가 필요한지 아주 자연스러우면서도 논리적으로 어필할 수 있는 결정적인 인사이트를 추출하는 겁니다. 그럼 바로 첫 번째 이슈부터 들어가 볼까요? 네, 심상치 않은 중동 상황으로 가보겠습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이란 공격 시한을 여러 차례 연기하면서 마쿠 협상하고 고강도 정밀 타격 사이에서 아주 아슬아슬한 줄타기를 하고 있다는 보도가 계속 쏟아지고 있어요. 여기서 우리가 정말 주목해야 할 건 타격의 대상으로 거론되는 구체적인 지점입니다. 미국 매체들 보도에 따르면 미군이 이란 원유 수출의 한 90% 이상을 담당하는 핵심 기반 시설인 하르그 섬의 군시설을 공격했거든요. 하르그 섬이요? 거기가 이란 석유 수출의 심장이나 다름없는 곳이잖아요. 맞아요. 페르시아만 안쪽에 있는 작은 섬이긴 한데 이 심장부를 건드렸다는 건 단순한 군사 충돌을 넘어서 글로벌 에너지 공급망의 대동맥을 직접적으로 압박했다는 뜻이거든요. 아, 에너지 산업이 타격을 받으면 그 나비 효과가 즉각적으로 전 세계 물류랑 인플레이션을 뒤흔들게 되는 거네요. 그렇죠. 그리고 그 나비 효과가 당장 우리 일상에 아주 노골적인 직격탄을 날리고 있는 중이고요. 사실 중동 뉴스라고 하면 고객들 입장에서는 좀 먼 나라 이야기, 나와는 상관없는 국제정치 이야기로 치부하기가 되게 쉽잖아요. 네, 피부에 안 와닿으니까요. 근데 당장 오늘 아침 서울 평균 휘발유 가격이 리터당 2,000원을 가볍게 돌파했습니다. 어휴, 2,000원이요. 진짜 숨막히는 가격이죠. 게다가 어제부터 공공기관 공영주차장에서는 에너지 절약을 명목으로 차량 오부제까지 시행되기 시작했어요. 내 차 번호판 끝자리에 맞춰서 주차장에 써야 하는 상황이 된 거죠. 그러니까 멀리서 터진 수도관 파열이 당장 내 출근길을 물바다로 만든 거랑 똑같은 상황인 거예요. 글로벌 지정학적 위기가 내 출근길 주차 문제랑 기름값이라는 아주 현실적인 청구서로 날아온 셈이죠. 물리적인 공급망 붕괴가 미치는 스트레스가 진짜 장난이 아닌데 제가 더 타임스 보도 보니까 현재 중동 긴장 때문에 유럽 영공 통과가 심각하게 제한되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맞아요. 민항기는 물론이고 군용기조차 안전 때문에 우회 항로를 택해야 하거든요. 이러다 보니 비행시간이 기존보다 거의 2배 가까이 늘어나고 있어요. 와, 2배요? 그럼 조종사들 피로도가 엄청 말 텐데요. 그래서 미 공군 조종사들에게 피로 누적으로 인한 판단력 저하를 막으려고 일종의 강력한 각성제인 모다피니까지 지급하고 있다는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각성제까지요? 세계에서 가장 거대하고 체계적인 미군조차도 이 물류마비 앞에서는 약물에 의존해야 할 만큼 한계 상황이라는 거잖아요. 아주 강력한 증거죠. 근데 여기서 가장 충격적인 뉴스는 사실 따로 있습니다. 바로 호르무즈 해협에 갇힌 한국 국적 선박 26척에 대한 이야기예요. 아, 저도 그 뉴스 봤어요. 처음에 뉴스만 봤을 때는 아니 고기가 위험하면 뱃머리를 돌려서 빨리 빠져나오거나 우회하면 되는 거 아닌가 그렇게 생각했거든요. 연료가 부족한 것도 아닐 텐데 왜 갇혀 있는 건가요? 그게 바로 비용의 역설 때문입니다. 선박들이 단순히 길을 잃은 게 아니에요.
해운업계 메커니즘을 보면 특정 해역이 분쟁 지역으로 지정되는 순간 그곳을 통과하는 선박들에게는 전쟁보험료, 워 리스크 프리미엄이라는 게 청구되거든요. 아, 전쟁보험료요. 보험 비용 때문이라는 말씀이시죠? 네, 선박 자체 가치랑 싣고 있는 화물 가치가 워낙 거대하다 보니까 하루아침에 폭등한 이 전쟁보험료가 매주 수억 원 단위로 불어납니다. 매주 수억 원이요? 그러니까 중소선사들 입장에서는 이 해협을 빠져나가기 위해 보험료를 지불하는 순간 그 항해로 얻을 수 있는 수익이 다 증발하고 오히려 막대한 적재를 떠안게 되는 아주 구조적인 함정에 빠진 겁니다. 와, 미사일이 날아와서 배가 부서지는 어떤 물리적 리스크 이전에 그 리스크를 해지하기 위한 비용 자체가 이미 기업의 목줄을 쥐고 있는 거군요. 리스크 매니지먼트 실패의 아주 극단적인 예시네요. 바로 그겁니다. 그 지점이 오늘 청취자분들께서 첫 고객 미팅에서 활용하셔야 할 핵심적인 인사이트예요. 어떻게 접근하면 좋을까요? 우리가 가입하는 보험도 결국 미래 불확실성을 비용으로 치환하는 거잖아요. 고객에게 이렇게 화두를 던지는 겁니다. 고객님, 호르무즈 해협에 갇힌 저 선박들처럼 우리 개인의 삶에도 내가 통제할 수 없는 지정학적 인플레이션 리스크가 닥칠 수 있습니다. 라고요. 아, 되게 와닿네요. 당장 기름값이 2,000원을 넘는 이 시대에 내 현금 흐름을 지켜낼 나만의 전쟁보험은 준비되어 있냐 이렇게 묻는 거군요. 맞습니다. 일상의 기름값 상승에서 시작해서 눈에 보이지 않는 리스크에 대한 대비로 대화를 이끌어가는 아주 매끄러운 논리적 흐름이죠. 좋습니다. 자, 그럼 지정학적 리스크 짚어봤으니까 이제 국내 자산 시장으로 시선을 좀 돌려보죠. 외부에서 자금이 꽉 막혀 있는 거랑 우리 내부 자산 시장은 완전히 극단적인 두 갈래로 찢어져서 요동치고 있거든요. 거대한 양극화의 현장이죠. 아까 잠깐 언급하셨지만 삼성전자가 1분기에만 영업이익 57조 원 이상을 기록했다는 믿기 힘든 숫자가 발표됐어요. 이게 불과 몇 년 전까지만 해도 역대 최대 연간 실적에 육박하던 수치잖아요. 그걸 단 3달 만에 달성한 거라면서요? 네, 글로벌 AA 반도체 수요가 폭발하면서 만들어낸 거대한 캐시플로우 물결을 제대로 탄 겁니다. 특정 섹터에 돈이 주체할 수 없이 쏟아지고 있다는 방증이죠. 근데 삼성전자가 이렇게 축포를 터트리는 동안 우리 대한민국 자산의 가장 큰 축을 담당하는 부동산 시장은 그야말로 살얼음판이거든요.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유예 종료 시점이 코앞으로 다가왔잖아요. 맞아요. 부동산 시장을 움직이는 가장 큰 동력은 결국 조세 정책과 심리거든요. 양도세 중과 유예가 종료된다는 건 매도자들 입장에서 시간이라는 가장 강력한 무기를 잃었다는 뜻입니다. 전에는 그냥 버티면 그만이었지만 이제는 기한 내에 못 팔면 진짜 징벌적 수준의 세금 폭탄을 맞게 되니까요. 시소의 무게중심이 순식간에 이동한 거죠. 실수요자인 매수자들은 이제 서두를 이유가 전혀 없어요. 매도자들이 시간에 쫓긴다는 걸 뻔히 아니까 가격을 끝까지 깎으려고 하겠네요. 네, 매수자가 완전한 갑의 위치에 선 겁니다. 결국 매도자들은 예상보다 훨씬 낮은 가격에 급매로 물건을 던질 수밖에 없는 압박에 시달리고 있죠. AI 주도 장세로 자본이 몰리는 주식 시장하고 세금 리스크 때문에 유동성이 말라가는 부동산 시장, 대비가 진짜 너무 뚜렷하네요. 극단적이죠. 근데 여기서 제가 꼭 짚고 넘어가고 싶은 건 이런 자산 시장 변동성에 매일같이 기름을 들이붓고 있는 게 바로 우리의 정치 환경이라는 거예요. 정치 뉴스도 참 시끄럽죠. 네, 오늘 아침만 해도 이재명 대통령과 여야 지도부가 중동 위기로 인한 고유가 피해 지원금 추경안에 가까스로 합의를 했거든요. 근데 국회에서는 조작 기소 의혹 관련해서 국정조사 두고 극한의 물리적 충돌까지 빚었어요. 법무부 감찰 소식도 있었죠. 네, 대장동 수사팀에 대한 감찰도 탁수했고요. 근데 영업인 여러분이 이런 정치 뉴스를 볼 때 특정 정당의 옳고 그름을 따질 필요는 전혀 없습니다. 재무적 관점에서 이 현상들이 의미하는 단 하나의 본질은 바로 정책의 불확실성과 그로 인한 시장의 변동성이거든요. 어떤 식으로 연결될까요? 예를 들어 고유가 지원금 추경안을 보면 정부는 돈을 풀어서 물가 고통을 줄이겠다고 하잖아요. 근데 중앙은행은 인플레이션을 잡으려고 금리를 높게 유지하려고 하거든요. 재정 정책하고 통화 정책이 엇박자를 내는 거네요. 맞아요. 그러면 채권 시장은 방향성을 잃고 요동치는 겁니다. 밖으로는 또 트럼프 대통령이 주한미군 규모를 부풀려 말하면서 방위비 분담금 인상 압박 카드를 꺼내들었잖아요. 국내 정치 대립으로 세금 제도가 언제 변할지 모르는 상황에 외교적 마찰까지 더해졌으니 진짜 한치 앞을 예측할 수 없는 환경인 거죠. 그럼 이런 혼돈 속에서 우리 보험 영업인들은 고객에게 어떤 질문을 던져야 할까요? 단순한 투자 조언을 넘어서는 게 필요할 텐데요. 고객의 포트폴리오가 이 양극화 속에 무방비로 방치되어 있는지 점검하게 만들어야 합니다. 고객님,
자산 시장률이 완전히 뒤집히고 있습니다라고요. 부동산은 묶이고 주식은 날아가고 있다는 거네요. 네, 정책적 불확실성이 극에 달한 시점이니까 내 자산을 안전하게 지켜내고 언제든 활용할 수 있는 안전한 유동성과 현금 흐름 세팅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하는 거죠. 지금 포트폴리오가 어느 쪽에 기울어져 있는지 질문해 보는 겁니다. 아주 예리한 접근입니다. 자본주의 사회에서 내 부를 지키는 게 재무설계라면 내 육체와 삶의 질을 지키는 최후의 방어막은 결국 국가의 사회적 안전망이잖아요. 그렇죠. 근데 오늘 사회면 뉴스들을 보면 우리가 믿고 있던 공공 인프라에 아주 치명적인 균열들이 생기고 있습니다. 당장 울산 KTX역 인근에 새로 뚫린 550억짜리 지하차도가 개통 석 달 만에 물이 줄줄이 새고 있대요. 5억을 투입했는데 석 달 만에 누수라니 다가올 장마철 생각하면 대형 붕괴 사고 날까 봐 무섭잖아요. 수백억이 투입된 인프라도 최소한의 안전을 담보하지 못하고 있는 거죠. 공권력이라는 안전망에도 구멍이 뚫렸습니다. 남양주 스토킹 살인사건 부실 대처로 경찰관 18명이 무더기로 징계위에 회부됐어요. 고위험 관계성 범죄가 1,600건이 넘는다면서요? 네, 공권력이 개인의 일상을 24시간 방어해줄 수 없다는 게 증명된 셈입니다. 은둔 청년 문제나 이주노동자 가혹행위도 그렇고 시스템 틈새로 사람들이 계속 추락하고 있거든요. 하지만 전문가분들께서 고객 생애 주기를 컨설팅할 때 가장 귀 기울여야 할 거대한 균열은 따로 있습니다. 바로 돌봄 시스템의 완전한 붕괴입니다. 돌봄 시스템이요? 네, 우리나라가 초고령 사회로 진입하면서 노인 돌봄 수요는 폭발하는데 정작 현장에 투입될 요양보호사 인력은 턱없이 부족하거든요. 근데 보통 우리 고객들은 막연하게 생각하시잖아요. 연금 잘 부어놓고 나중에 돈 있으면 좋은 요양원 가면 되지 이렇게요. 돈이 문제지 사람이 문제라고는 잘 안 생각하시거든요. 바로 그 과거의 패러다임이 지금 산산조각 나고 있는 겁니다. 요양보호사 처우가 열악하다 보니 신규 인력이 끊겼어요. 아무리 돈을 싸들고 좋은 시설에 가려고 해도 돌봐줄 사람이 없어서 당장 못 받습니다. 대기하세요. 이런 답변만 돌아옵니다. 돈이 있어도 서비스를 살 수 없는 시대가 된 거군요. 대기해야 한다는 건 정말 현실적인 공포네요. 어쩔 수 없이 시설에서는 역량이 부족한 인력이라도 급하게 채용하고 이게 결국 서비스 질 저하나 노인 학대 같은 문제로 이어지는 거죠. 단순히 안타까운 뉴스가 아니라 수요 공급 불균형이 만든 구조적 재난이네요. 이거 치매나 간병보험 컨설팅 하시는 분들에게는 완벽한 스토리텔링이 되겠는데요? 맞습니다. 고객의 안일한 환센을 꿰주셔야 해요. 고객님, 앞으로의 노후는 통장에 돈이 있다로 해결되는 시대가 아닙니다. 공공돌봄은 무너지고 돈이 있어도 기억 없이 기다려야 합니다. 라고요. 와, 타격감이 엄청난데요? 네, 국가가 내 노후를 지켜주지 못하는 상황에서 즉각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완벽한 개인 안전망이 구축되어 있는지 물어보는 거죠. 이 질문이 망설임 없이 계약서에 사인하게 만드는 명분이 될 겁니다. 정말 훌륭한 통찰입니다. 외부 지정학적 리스크부터 자산 양극화, 돌봄 시스템 붕괴까지 다 짚어봤고요. 자, 이제 고객 미팅 들어가시기 5분 전 최종 점검 시간입니다. 바로 써먹을 수 있는 날씨랑 경제 지표 브리핑해 드릴게요. 5분 전 브리핑 중요하죠. 오늘 4월 8일 아침 기온이 영하권으로 뚝 떨어졌어요. 근데 낮 기온이 오르면서 일교차가 무려 15도 이상 벌어진다고 합니다. 영업인의 날씨 이야기는 끝이 달라야 합니다. 오늘 일교차 15도나 나는데 건강관리 잘하고 계시죠? 기온차 심할 때 면역력 떨어져서 병원 많이 가시던데 최근에 보험 청구하실 일 없으셨나요? 이렇게 자연스럽게 물꼬를 트는 거죠. 부드럽게 보장 점검으로 넘어가기 딱 좋네요. 그리고 경제 숫자 몇 개는 머리에 장착하셔야 전문가 신뢰감을 줄 수 있잖아요. 코스피 무려 5,494.78, 코스닥 1,036.73, 나스닥 22,017.80입니다. 글로벌 기술주 랠리가 엄청나네요. 여기서 고객 심리 자극할 핵심 숫자는 환율과 비트코인입니다. 오늘 환율이 1,497.50원이에요. 1,500원 턱 밑이죠. 내 월급의 가치인 원화 구매력이 처참하게 하락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달러 베이스 자산 편입이 필수 생존 수단이라는 거군요. 비트코인도 지금 1억 4,999만 원이더라고요. 1억 5천만 원 돌파 직전이에요. 코스피 5,400, 환율 1,500, 비트코인 1억 5천만 원. 이 숫자들이 주는 포모, 벼락거지가 될지 모른다는 소외감이 어마어마하거든요. 인플레이션이라는 도둑에게 자산을 갉아먹히고 있는 건 아닌지 현실을 자각하게 만드는 아주 날카로운 무기입니다.
네, 오늘 분석한 내용들이 정말 알차네요. 영국의 정치 경제학자 월터 베젓이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가장 큰 즐거움은 다른 사람들이 당신에게 절대 할 수 없을 것이라고 말한 일을 해내는 것이다. 전쟁으로 기름값은 2,000원을 넘고 누구는 57조를 벌고 누구는 세금에 집을 던지는 시대. 돌봄 시스템마저 무너지는 세상에서 내 가족의 안전한 미래를 구축한다는 건 어쩌면 남들이 불가능하다고 말하는 일일지 모릅니다. 개인이 혼자서 이 모든 거시경제 파도를 막는 건 불가능하죠. 하지만 그 불가능해 보이는 걸 가능하게 설계해 주는 것, 어떠한 폭우가 쏟아져도 물이 새지 않는 견고한 재무적 터널을 뚫어주는 것, 그것이 바로 여러분의 직업적 가치이자 존재 이유입니다. 오늘 첫 고객과 마주 앉으시면 눈을 맞추고 이렇게 물어보세요. 남들은 불가능하다고 말했던 고객님만의 가장 큰 인생의 즐거움은 무엇인가요? 그리고 그걸 지켜내기 위해 어떤 튼튼한 방패를 쥐고 계십니까? 저희의 이번 딥다이브가 오늘 미팅을 여는 가장 빛나는 무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자신감 있게 문을 열고 들어가 줍시오. 여러분의 눈부신 하루를 응원합니다.